그날 새벽,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뒤집었어요. 20년 전 사라진 그 사람이 죽어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몰랐어요. 그가 왜 떠났는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구독하시면 이런 진짜 이야기들 계속 전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 그날 그 전화로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 오후는 평범했어요. 아니, 평범한 척하고 있었죠. 지우는 작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김영수 씨 보호자이신가요? 지훈의 손이 멈췄어요. 그 이름, 20년 동안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이름. 잘못 거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보호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연락처가 이 번호밖에 없어서요. 환자분이 지금 의식이 없으시고 상태가 위독하세요. 위독하다. 죽어간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지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사람은 20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옆에 있던 직원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지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이나 계속하자. 창밖을 봤어요. 흐린 하늘이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기억이 스쳤어요. 20년 전 그날, 아버지가 집을 나서던 날,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 어머니가 우는 소리,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뒷모습, 도망갔어.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도망갔다고, 우리를 버리고. 지우는 그때 16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 후 1년, 어머니는 버티지 못했어요. 우울증으로 약을 먹다가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어요. 17살에 천외고아가 됐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중얼거렸어요. 아니, 이제는 그냥 그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훈은 소주를 꺼냈어요. 혼자 술을 마시는 건 오랜만이었죠. 전화기가 다시 울렸어요. 또 다른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김지훈 씨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였어요. 의사였습니다. 아버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하나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환자분이 계속 아들 이름을 부르세요. 지훈아, 지훈아 하시면서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내일까지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오시면 무연고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지우는 소주잔을 비웠어요. 그리고 또 따라서 마셨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앨범이 있었죠. 펼쳤어요.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 동물원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왜 하필 지금이야? 지훈이 중얼거렸어요. 죽을 때도 나한테 짐을 지우는 거야?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가야 한다는 걸.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미워하더라도 마지막은 봐야 할 것 같았죠. 새벽 4시. 잠들지 못한 지우는 일어났어요.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 창밖으로 어둠이 지나갔어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아니, 궁금한 척하지 않으려 했죠. 20년.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문 앞에서 멈췄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들어가자.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우는 얼어붙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 너무 말랐어요. 백발이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이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나이 지긋한 여자였습니다. 아드님이시죠? 다행이에요. 환자분이 계속 기다리셨거든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대를 바라봤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노인.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어요. 삑, 삑, 삑. 언제부터 여기 계셨나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3개월 전에 응급실로 오셨어요. 간호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말기 췌장암이세요. 수술도 못하는 상태고요. 말기.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다른 보호자는 없나요? 아무도 없으세요.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가진 것도 이 가방 하나가 전부예요. 낡은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찢어진 곳을 테이프로 붙인 가방이었어요. 열어보시겠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을 받아 열었어요. 먼지 냄새가 났죠. 안에는 몇 가지 없었어요. 낡은 옷가지 2벌, 색바랜 수건 1장, 그리고 노란 봉투 하나.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열었습니다. 어린 지훈의 사진들이 나왔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고등학교 교복 입은 사진. 어떻게? 지훈의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어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는 거야? 사진 뒤에 작은 공책이 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공책이었죠.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2005년 3월 2일. 지훈이 중학교 입학. 교문 앞에서 봤다. 키가 많이 컸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지훈의 숨이 멎었어요. 다음 페이지. 2008년 2월 14일. 지훈이 고등학교 졸업. 혼자서도 잘 해냈다. 대견하다. 미안하다. 또 다음 페이지. 2011년 3월 1일. 지훈이 대학 합격. 장학생이라고 현수막에 써 있었다.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럽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이 더 떨렸어요. 2015년 7월 10일. 지훈이 첫 취직. 정장 입고 출근하는 걸 봤다. 어른이 됐구나. 2018년 4월 3일. 지훈이 독립. 작은 사무실 차렸다. 간판에 이름이 있었다. 김지훈 대표. 마지막 페이지. 2024년 9월 15일. 지훈이를 마지막으로 봤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잘 먹고 있을까? 건강할까?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공책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간신히 붙잡았죠.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환자분이 그 공책을 늘 가지고 계셨어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식이 있을 때 자주 꺼내 보시더라고요. 지훈이 침대 쪽을 봤어요. 아버지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언제 깨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훈아. 약한 목소리였어요. 거의 들리지 않았죠. 지훈은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왔구나. 아버지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미소 지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지훈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니, 뜨거워지려는 걸 억눌렀어요. 할 말 있으면 빨리 하세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힘없이 웃었어요. 그래도 아버지 걱정은 해주는구나. 걱정 아니에요. 지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으면 내가 처리해야 하잖아요. 냉정하게 말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공책을 꽉 쥐고 있었죠. 환자분이 3개월 동안 정말 힘드셨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거든요. 항만에서 일하시다 쓰러지셨대요. 항만이요? 지훈이 물었어요. 네, 하역 일을 하셨다고. 간호사가 아버지의 손을 가리켰어요. 지훈이 봤습니다. 손이 성한 곳이 없었어요. 굳은 살투성이었어요. 흉터가 가득했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굽어 있었어요. 너무 무거운 걸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였어요. 병원비는 어떻게? 처음에는 일당으로 조금씩 내셨는데요.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점 일을 못하시게 되면서 지금은 밀린 게 많아요. 지훈이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죠. 이해가 안 돼요. 지훈이 중얼거렸어요. 20년 동안 어디서 뭐 하신 거예요? 대답이 없었어요. 왜 연락 한 통 안 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나 혼자 남았는데, 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간호사가 말리려 했어요. 아드님 환자분이 됐어요. 지훈이 돌아섰습니다.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복도로 나왔어요. 숨이 막혔죠.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공책을 다시 펼쳤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어요. 떨리는 글씨. 잉크가 번진 자국. 왜? 지훈이 중얼거렸어요. 왜 이런 걸 썼어? 왜 몰래 지켜본 거야? 왜 나타나지 않은 거야?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됐죠. 화가 났어요. 슬펐어요.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아드님, 네. 환자분이 드릴 게 있대요. 지훈이 다시 병실로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침대 옆 서랍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기, 노란 봉투,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열어봐. 지훈이 서랍을 열었어요. 또 다른 노란 봉투가 있었어요. 조금 더 두꺼웠죠. 꺼냈습니다. 열었어요. 안에서 서류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 서류, 차용증이었습니다. 차용증, 금액 2억 원, 채무자 김영철, 날짜는 20년 전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감고 있었죠. 다음 서류를 봤어요. 협박 편지였습니다. 김영철이 돈 안 갚으면 조카부터 해치우겠다. 조카, 그건 자신이었어요. 손이 얼어붙었어요. 다음 서류, 각서. 본인 김영수는 동생 김영철의 채무 2억 원을 대신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봉투 안에는 서류가 더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볼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지훈은 복도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어요. 복도는 조용했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차용증, 채무자 김영철, 삼촌이었어요.
아버지의 동생, 삼촌이 빚을 졌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금액을 다시 봤어요. 2억 원. 20년 전 2억이면 엄청난 돈이었죠. 두 번째 협박 편지.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글씨는 거칠었어요. 김영철, 너 도망가봤자 소용없다. 돈 안 갚으면 조카 김지훈부터 해치운다. 학교 아니까 집도 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를 노렸다고 숨이 막혔어요. 16살 때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 목숨이 위험했다는 것, 전혀 몰랐죠. 세 번째 서류, 각서였습니다. 본인 김영수는 동생 김영철을 대신하여 채무 2억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 채권자는 김영수의 가족에게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을 것을 보증합니다.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어요. 날짜는 20년 전 3월 5일. 아버지가 집을 나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훈이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떠난 거였어? 네 번째 서류, 서약서였어요. 본인 김영수는 채무 변제 기간 동안 가족과 일체 연락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어길 시 각서는 무효가 되며 채권자는 김영수의 가족에게 직접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훈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어요. 연락하지 말라고 협박한 거였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섯 번째, 두꺼운 수첩이 나왔어요. 낡은 가계부 같았죠. 펼쳤습니다. 2005년 3월 15일. 항만하여 8만 원. 2005년 3월 16일. 공사장 잡부 10만 원. 2005년 3월 17일. 재활용센터 7만 원.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0년 7월 3일. 철거 현장 12만 원. 2015년 2월 8일. 항만 야간 작업 15만 원. 2020년 9월 20일. 항만하여 13만 원. 마지막 페이지. 2024년 6월 30일. 항만하여 5만 원. 반나절만 일함. 몸이 안 좋음. 그 다음은 빈 페이지였어요. 지훈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막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20년. 목이 메었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입금 내역만 가득했어요. 2005년 3월 240만 원 입금. 2005년 4월 280만 원 입금. 2005년 5월 310만 원 입금. 계속 이어졌어요. 20년치 거래 내역. 매달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씩. 그렇게 20년을 갚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메모가 있었어요. 아버지 글씨였죠. 2024년 8월 기준. 총 변제액 1억 9,800만 원. 자녀 채무 200만 원. 이자 포함 총 2억. 다 갚았어. 지훈이 중얼거렸어요. 거의 다 갚았잖아. 그때였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검색창을 열었어요. 김영철. 엔터를 눌렀습니다. 기사들이 떴어요. 대림건설 김영철 전무 임원 승진. 김영철 전무 불우이웃 돕기 1억 기부. 업계 주목하는 김영철 전무의 경영 철학. 사진이 있었어요.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 잘 차려입고 웃고 있었죠.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어요. 이 새끼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새끼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아드님, 환자분이 또, 잠깐만요.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병실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자고 있었어요. 아니, 의식이 없는 것 같았죠. 심전도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삑, 삑, 삑. 지훈이 침대 옆에 섰어요. 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마른 손. 왜 말 안 하셨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왜 혼자 다 짊어지신 거예요? 대답이 없었어요. 지훈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거칠었어요. 굳은 살이 만져졌죠. 눈물이 또 흘렀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해했어요. 20년 동안 오해했어요. 하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계속 자고 있었죠. 지훈이 손을 놓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어요. 특히 김영철 이름이 적힌 부분. 삼촌, 이를 악물었어요. 반드시 찾아가겠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으로 검색을 더했어요. 대림건설 본사 주소, 김영철 전무 연락처, 메모했습니다. 내일 당장 가야겠어. 중얼거렸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대신 밖으로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죠. 별이 보였습니다.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도 몰랐을 거예요. 아버지가 왜 떠났는지.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죠. 지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삼촌, 이름을 불렀어요. 당신 때문이었어. 다 당신 때문이었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죠.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한 장 한 장. 계속 봤습니다. 아버지의 20년. 하루 일당. 매달 송금. 자녀 채무.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숫자 뒤에 숨은 아버지의 고통이 느껴졌죠. 새벽이 밝아왔어요. 지훈은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오늘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삼촌을 만나야 해.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하늘이 밝았어요. 아침이었죠.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분노, 슬픔, 죄책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기다려, 김영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간다. 대림건설 본사.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었어요. 로비는 화려했죠. 지훈이 들어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오갔어요. 모두 바빠 보였죠. 김영철 전무님 사무실이 어디죠?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12층입니다만. 예약은 하셨나요? 직원이 물었어요. 아니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꼭 만나야 해요.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조카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지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김지훈이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죠. 올라가시래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숫자가 올라갔어요. 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카펫이 깔려 있었죠. 끝에 큰 문이 있었어요. 김영철 전무 익젝티브 디렉터.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었어요. 노크도 하지 않았죠. 안은 넓었어요. 창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책상 뒤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철, 60세,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염색한 머리카락, 잘 관리된 피부,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죠. 지훈이, 영철이 일어섰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오랜만이라고요?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20년 만인데요. 영철의 표정이 굳었어요. 앉아라. 차라도 앉지 않을래요. 지훈이 다가갔습니다. 차용증을 책상 위에 내던졌어요. 탁! 이게 뭡니까? 영철이 서류를 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게 어디서? 아버지가 주셨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기 직전에요. 형이 아직 살아 있었어? 네, 살아 계세요. 지훈이 비웃었어요. 삼촌 덕분에요. 영철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형이 도망갔다고 생각했죠? 지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편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훈아, 그건 이어. 지훈이 말했습니다. 삼촌이 진 빚 2억 원. 아버지가 대신 갚으셨어요. 영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20년 동안 지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항만에서 막노동하면서요. 공사장 다니면서요. 하루 10만 원도 안 되는 일당 받으면서 책상을 쳤어요. 탕! 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흔들렸죠. 나는 몰랐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요?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삼촌은 알았어요. 아버지가 대신 갚는다는 걸 각서도 봤을 거고요. 그런데 20년 동안 지훈이 다가갔습니다. 한 번도 찾지 않았죠? 연락 한 통 안 했죠? 아버지가 살아있는지도 확인 안 했죠? 영철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어. 겨우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파산하면 우리 가족이. 그래서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망쳐도 됐어요? 영철이 움찔했어요. 형이 알아서 그렇게 한 거야.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는 형한테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 지훈이 영철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영철이 뒤로 물러났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는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손이 망가지도록, 허리가 굽도록, 결국 암에 걸려서 그만해.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말기 췌장암으로요. 영철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삼촌은 그동안 뭐 했어요? 지훈이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좋은 사무실에서 비싼 양복 입고 명품 시계 차고 사회 환원 1억 기부했다며요? 화면을 보여줬어요. 뉴스 기사였죠. 아버지가 갚아준 돈으로 성공한 거 아니에요? 영철이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그 말로 다 해결돼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협박 편지였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영철이 편지를 봤어요. 손이 떨렸죠. 조카 김지훈부터 해치우겠다. 나를 노렸다고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삼촌 빚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영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형이, 네, 그래서 아버지가. 지훈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나를 지키려고 떠나신 거예요. 가족과 연락도 끊으시고 20년 동안 혼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영철도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몰랐어도 찾았어야죠.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형이니까? 가족이니까? 나는 두려웠어.
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을 보면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20년 동안 모른 척 했어요?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편하게 살려고. 영철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돌아섰어요. 가족이라는 말,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입에 담지 마세요. 뒤돌아봤어요. 삼촌은 우리 가족 아니에요. 지훈아, 영철이 일어섰습니다. 형은 괜찮아? 어느 병원에? 왜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지금 와서 관심이라도 있어요? 나도 가야지. 오지 마세요.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영철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차용증이 놓여 있었어요. 채무자 김영철. 자신의 이름이 보였죠.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형? 울음이 터졌습니다. 20년 만에 눈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 지우는 벽에 기댔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죠. 분노를 쏟아냈지만 가슴은 더 아팠어요. 아버지. 중얼거렸습니다. 왜 혼자 다 짊어지신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어요. 1층.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아드님. 간호사 목소리였어요. 급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갑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병원으로요. 빨리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훈은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죠. 제발. 기도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아버지. 병원복도. 지훈이 뛰어왔어요. 숨이 가빴죠. 중환자실 앞. 의료진이 분주했어요. 간호사가 지훈을 봤습니다. 다행이에요. 아직.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지훈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죠. 심전도 기계 소리가 불규칙했어요. 삑, 삑, 삑삑, 삑. 아버지. 지훈이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떴어요. 훈아. 목소리가 작았어요. 거의 들리지 않았죠. 네, 아버지. 저예요. 지훈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왔구나. 아버지가 미소 지으려 했어요. 하지만 얼굴 근육이 떨렸죠. 삼촌. 만났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다 알아요. 이제.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한 건 저예요. 목이 메었어요. 20년 동안 오해했어요.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아니야. 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아버지가 나쁜 놈이니까. 아니에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를 지키려고, 가족을 지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힘겹게. 너를 지켜야 했어.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노렸거든. 알아요. 지훈이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협박 편지 봤어요. 다 봤어요. 무서웠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다칠까봐.
그래서 떠나신 거죠? 응. 아버지가 눈을 감았어요.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죠. 그날, 그 사람들이 왔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철이를 찾는다고, 돈 안 갚으면 너를 해치우겠다고. 지훈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학교 시간도 알고 있었어. 우리 집 주소도 다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눈을 떴어요. 지훈을 봤죠. 그 순간 결정했어. 제가 위험하니까. 응.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영철이 대신 빚을 갚으면 너는 안전할 거라고. 하지만 20년이나 그 사람들이 조건을 걸었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과 연락하면 각서가 무효된다고. 그럼 다시 너를 노린다고.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죠. 그래서 못 만난 거구나. 매일 보고 싶었어.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학교 앞에 몰래 갔었어. 내가 나오는 거 지켜봤어. 공책에 적혀 있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다 봤어요. 그거 봤구나. 아버지가 미소 지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뿐이었어. 직장도 지켜봤어요? 응.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장 입고 나오는 거 봤어. 정말 자랑스러웠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 컸구나. 생각했어. 아버지 없이도 잘 컸구나. 아니에요. 지훈이 울부짖었습니다. 잘 크지 못했어요. 엄마도 돌아가시고 나 혼자 남았어요. 미안해. 아버지가 반복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침묵이 흘렀어요. 심전도 소리만 들렸죠. 삑, 삑, 삑. 아버지, 지훈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단호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할 거야. 왜요? 너는 아버지가 지훈을 봤어요. 눈빛이 따뜻했죠. 아버지, 전부니까 보고 싶었어. 지훈아. 안아주고 싶었어. 밥 먹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 숨이 가빠졌어요. 하지만 참았어. 내가 안전하게 자라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지훈이 아버지 손을 얼굴에 갖다 댔어요. 아버지,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게 아버지 소원이야. 같이 살아요. 지훈이 애원했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이제라도 같이 살아요. 시간이 없어.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이 더 가빠졌죠.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알아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간호사가 물러났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가운 주머니를 가리켰어요. 편지 있어. 지훈이 주머니를 뒤졌어요. 접힌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거요? 응. 아버지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읽어. 지금 읽을게요. 안 돼.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가고 나서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가지 마세요.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지훈아. 아버지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손에 힘이 없었죠. 사랑한다. 나도 사랑해요, 아버지. 지훈이 울었습니다. 사랑해요. 착하게 살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영철이도 용서해줘.
아버지, 그 사람도 숨이 끊어질 듯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알았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할게요. 그러니까 가지 마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어요. 미소를 띤 채 아버지, 지훈이 흔들었어요. 아버지, 심전도 기계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의료진이 달려들었어요. 환자분,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어요. 지훈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임종 시각 오후 2시 47분. 지훈은 아버지 손을 놓지 않았어요. 계속 잡고 있었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중얼거렸어요. 20년 동안 오해해서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영원히 떠났습니다. 조용히 미소를 띤 채 3일 후 작은 장례식장이었어요. 조문객은 거의 없었죠. 영정 사진 속 아버지.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지훈이 찾아낸 유일한 사진이었어요. 상주석에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완장, 멍한 눈빛. 고인과 무슨 관계세요? 몇 명 안 되는 조문객이 물었어요. 아들입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젊으신데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문객이 돌아갔어요. 다시 혼자였습니다. 영정 사진을 봤어요. 아버지가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언제 찍은 사진일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인가?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그을렸죠. 영수 형님. 남자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절을 했어요. 일어나서 지훈을 봤습니다. 아드님이시죠? 네. 저는 항만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형님이 많이 힘드셨어요.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어떠셨어요? 묵묵히 일만 하셨어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죠. 쉬는 시간에도 혼자 계시고 가족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형님이 혼자 사시는 줄 알았어요. 지훈의 가슴이 아팠어요. 몸이 안 좋으신 거 알았는데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가시라고 했죠. 근데 형님이 안 가셨어요. 왜요? 돈이 없다고.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벌어야 한다고.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지훈이 눈을 감았어요. 쓰러지시기 전날도 일하셨어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안색이 안 좋으셨는데 괜찮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심 먹고 다시 작업하시는데 남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쓰러지셨어요. 그대로 병원으로.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드님. 남자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형님 일당이에요. 마지막 달 일한 거 병원비에 보태세요. 아니에요. 지훈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받으세요. 형님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남자가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이것도 못 드리면 저희가 너무 미안해서. 감사합니다. 지훈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남자가 떠나고 다시 혼자였습니다. 영정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대답은 없었어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 아직 읽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펼쳤어요.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죠. 지훈아. 첫 줄부터 눈물이 났어요.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없을 거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부족해서 평생 숨어서 살았구나. 너를 지키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어. 내가 위험에 처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나았어.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보고 싶었던 적이 없어. 매일 매 순간 보고 싶었어. 학교 앞에 갔었어. 너를 보려고.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서. 내가 밥을 먹는지 잠을 자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궁금했어. 눈물이 편지에 떨어졌어요. 글씨가 번졌죠. 중학교 입학식 날 교문 앞에서 너를 봤어. 교복이 커 보이더라. 조금 후에 몸에 맞는 거 사줄 거야 생각했어.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지. 고등학교 졸업식 날 내가 혼자 나오는 걸 봤어. 엄마가 없어서 미안했어. 아버지가 옆에 없어서 미안했어. 지훈이 흐느꼈습니다. 대학 합격 현수막을 봤을 때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 내가 장학생이라고 써 있더라. 혼자서도 이렇게 잘 컸구나 생각했어. 첫 출근하는 날 정장 입은 너를 봤어. 너무 멋있었어. 어른이 됐구나 느꼈어. 사무실 차렸을 때 간판을 봤어. 김지훈 대표. 내 이름이 거기 있었어. 가슴이 벅찼어. 편지가 젖어들었습니다. 눈물로. 아버지는 행복했어, 지훈아. 멀리서라도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면서 아버지는 참 행복했어. 힘들지 않았어. 항만 일도, 공사장 일도. 내가 안전하다면 아무것도 힘들지 않았어. 다만 한 가지 후회가 있다면 글씨가 더 떨렸습니다. 안아주지 못한 것, 밥을 같이 먹지 못한 것,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그게 후회야. 지훈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하지만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할 거야.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야. 글씨가 더 커졌습니다. 영철이를 용서해라. 지훈의 숨이 멎었어요.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아버지는 형이니까 동생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증오하면서 사는 건 너만 힘들어진다. 용서하고 내려놓아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편지가 떨렸습니다. 지훈의 손에서 결혼도 하고 예쁜 손주도 낳아서 아버지가 못해준 거 다 해줘.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야. 마지막 줄. 글씨가 가장 컸습니다. 힘을 다해 쓴 것 같았어요. 너만은 살려야 했다. 너만은 행복해야 한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훈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목이 터질 듯 울었습니다. 아버지. 영정 사진이 흐릿했어요. 눈물 때문에. 미안해요. 소리쳤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장례식장이 조용했어요. 지훈의 울음소리만 울렸죠. 얼마나 울었을까.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김영철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국화꽃 한 다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영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들어와도 되겠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영철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영정 앞에 섰어요. 꽃을 놓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형?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영철이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마를 바닥에 댄 채, 형?
울음이 터졌습니다. 형? 지우는 그 모습을 봤어요. 편지가 바닥에 놓여 있었죠. 영철이를 용서해라.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영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세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었죠. 지훈아, 아버지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하래요. 영철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섰어요. 두 사람은 영정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있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죠. 형은 정말. 영철이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착한 사람이었어.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두 사람은 함께 절을 했습니다. 영정 앞에서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장례식장 휴게실. 지훈과 영철이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말이 없었어요. 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은 언제부터 아팠니? 3년 전부터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처음 진단받았대요. 3년. 영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도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병원비는? 영철이 물었습니다. 제가 처리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밀린 것도 다 갚았고요. 얼마였니? 3천만 원 정도요. 영철의 손이 떨렸어요. 그 돈은 내가. 괜찮아요. 지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니까요. 지훈아. 영철이 지훈을 봤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삼촌이 갚을게. 병원비도 장례비도.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갚은 2억도 다 돌려줄게. 필요 없어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는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영철이 귀를 기울였어요. 저를 지키려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그런 거였어요. 나 때문에. 영철이 고개를 묻었습니다. 내가 빚을 안 졌으면 형이 고생할 일도 없었을 텐데. 삼촌. 지훈이 영철을 봤어요. 아버지가 편지에 쓰셨어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펼쳐서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영철이를 용서해라. 영철이 편지를 받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아버지는 형이니까 동생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형은 끝까지. 영철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나를 감싸주네. 눈물이 떨어졌어요. 편지 위에. 나는 형한테 뭘 해준 게 있어? 2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어. 형이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어. 영철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지훈은 말이 없었어요. 그냥 영철을 봤죠. 지훈아. 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지훈이 한참을 생각했어요. 20년. 원망,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스쳤죠.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철이를 용서해라. 증오하면서 사는 건 너만 힘들어진다. 잘 모르겠어요.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장은 용서가 안 돼요. 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아버지가 원하시니까요. 영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제사 때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오세요. 그래도 될까? 아버지가 원하실 거예요. 지훈이 영정 쪽을 봤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영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꼭 갈게. 두 사람은 다시 영정 앞에 섰습니다. 나란히 서서 아버지를 봤어요. 형? 영철이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웠어. 미안했어. 사랑했어. 지훈도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다음 날 아침, 발인이었습니다. 관이 나갔어요. 하얀 천으로 덮인 관. 지훈이 영정 사진을 들었습니다. 영철이 꽃을 들었어요. 항만 동료들이 몇 명 왔었습니다. 함께 걸었죠. 화장터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지훈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보였죠. 모두 바빴어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아버지도 저렇게 걸었겠지.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화장터, 관이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문이 닫혔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영철이 옆에 섰어요. 함께 지켜봤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하얀 재만 남았습니다. 아버지였던 것. 지훈이 다가갔어요. 뼈가루를 주었습니다. 유골함에 담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납골당, 작은 칸에 유골함을 넣었어요. 명패를 달았습니다. 고 김영수지며 1960에서 2024. 지훈이 사진을 놓았어요. 영정 사진. 웃고 있는 아버지. 여기서 편히 쉬세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영철도 절을 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앞에 있었습니다. 말없이 나오는 길.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이 흘러갔죠. 지훈아, 영철이 말했습니다. 형, 일당 장부 있잖아. 네. 혹시 볼 수 있을까? 지훈이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 영철에게 건넸어요. 영철이 펼쳤습니다. 2005년 3월 15일. 항만하여 8만 원. 첫 페이지부터 손이 떨렸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어요. 20년치 기록. 2024년 6월 30일. 항만하여 5만 원. 반나절만 일함. 몸이 안 좋음. 마지막 페이지를 보고 영철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형?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울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봤어요. 삼촌,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 영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다시 시작해요. 지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처럼. 영철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섰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저도. 지훈이 말했습니다. 가족이 생겨서 좋아요. 영철이 지훈을 안았습니다. 갑자기 지훈은 놀랐지만 받아들였어요. 2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가족의 포옹. 하늘에서 햇살이 내려왔어요. 따뜻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1년 후 한강공원. 벤치에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상자. 아버지의 유품이었어요. 공책, 편지, 일당 장부. 지훈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기일이었어요. 아버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지훈이 미소 지었어요. 저는요.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아요.
1년 전과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회사는 조금 더 커졌어요. 직원도 늘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삼촌 영철이 사무실에 왔었어요. 지훈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이게 뭐예요? 형이 갚은 돈, 영철이 말했습니다. 2억 원. 다 모았어. 삼촌, 받아. 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갚아야 할 빚이야. 형한테, 그리고 너한테. 지우는 서류를 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알아. 영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원해. 이렇게라도 해야 형한테 조금이라도 갚는 거니까. 지훈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지훈아. 영철이 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가족으로 남게 해줘서.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일요일, 말했습니다. 같이 성묘 가요. 그래. 영철이 웃었습니다. 꼭 갈게.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매달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낙골당에 영철도 함께였죠. 어색했던 처음과 달리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가족처럼. 벤치에서 지훈이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읽고 또 읽었던 편지. 이제는 외울 정도였어요. 너만은 살려야 했다. 너만은 행복해야 한다. 아버지,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이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행복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조금씩이지만 웃을 수 있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삼촌이랑도 잘 지내고 있어요. 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것처럼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철이었습니다. 지훈아, 어디야? 한강공원이요. 지금 가도 될까? 네, 오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20분 후, 영철이 도착했습니다. 옆에 여자가 함께였어요. 수키야, 인사해. 영철이 말했습니다. 지훈이야. 내 사촌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 20대 중반 여자였어요. 밝게 웃었죠. 수키예요. 아빠가 오빠 이야기 많이 했어요.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가 그러시던데. 수키가 말했습니다. 오늘 큰아버지 기일이라고. 저도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흘렀어요. 햇살이 반짝였죠. 형이 좋아했던 곳이야. 영철이 강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자주 왔었어. 형이랑 나랑. 그랬어요? 응. 영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형은 항상 날 챙겼어. 동생이니까. 어릴 때도요? 응. 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맞고 오면 형이 대신 싸워줬어. 내가 배고프다고 하면 형이 자기 밥을 줬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게 평생 날 지켜줬어.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죠. 마지막까지도. 영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빚을 대신 갚으면서 날 지켜준 거야. 나는 형한테 뭘 해준 게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후회해. 매일 미안해. 지훈이 영철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행복하셨을 거예요. 뭐, 삼촌을 지켰으니까요. 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원한 거였어요. 영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저야말로. 지훈이 말했습니다. 가족이 생겨서 고마워요. 수키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아빠,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그럼 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일 좋은 아버지였어요. 세 사람은 강을 봤습니다. 물이 흘렀어요. 끝없이 흘러갔죠. 시간처럼. 지훈아, 영철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글쎄요. 지훈이 생각했어요. 회사 키우고 싶고, 직원들 잘 챙기고 싶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어요. 수키가 박수쳤습니다. 좋아요. 손주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영철이 지훈의 등을 두드렸어요. 그래, 그래야지. 형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네. 지훈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어요. 새가 날았죠. 아버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제가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드려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해질녘. 세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수키가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놀러 와요, 오빠. 그래, 갈게. 지훈이 웃었습니다. 영철이 지훈을 안았어요. 고마워, 지훈아. 저도요, 삼촌. 세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지훈은 혼자 강변을 걸었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지훈이 멈춰 섰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나도 사랑해요, 아버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죠.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의 가슴 속에, 영철의 후회 속에, 그들이 함께하는 시간 속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속에 지훈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앞을 향해.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어요. 잘 살게요, 아버지. 중얼거렸습니다. 행복하게 살게요.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떴습니다. 첫 번째 별이었어요. 지훈이 그 별을 봤습니다. 그게 아버지인가요? 미소 지었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지훈은 그 별을 보며 걸었어요. 집으로, 내일로, 미래로. 아버지가 원했던 그 행복을 향해.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강물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지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절연한 아버지에게 찾아온 마지막 부탁. 그건 원망도 복수도 아니었어요. 그저 아들의 행복이었어요. 20년 동안 숨어서 지켜보며 막노동으로 빚을 갚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가 원한 건 단 하나였어요. 너만은 살아야 한다. 너만은 행복해야 한다. 그 사랑을 이제야 알았어요. 너무 늦게.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감사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별이 더 밝게 빛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